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금융투자협회 통계 기준으로 주식계좌 보유자만 1,400만 명이 넘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3명 중 1명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자의 70% 이상이 손실을 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왜 이럴까요? 실력이 없어서? 정보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게임에서 퇴장하지 않는 겁니다. 파트 1. 한국인이 유독 무너지는 이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기억하시나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렸죠. 코스피가 반토막 나자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그야말로 국민주를 쓸어 담았어요. 그 당시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한번 크게 벌면 된다. 이번이 인생 역전 기회다. 안 사면 바보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021년 말부터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코스피가 고점 대비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카카오는 고점에서 70% 넘게 빠졌고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같은 공모주에 풀대출로 들어갔던 분들 중 상당수가 원금의 절반도 못 건졌어요. 더 안타까운 건 그 과정에서 신용대출까지 끌어쓴 분들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 잔액이 25조 원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어요. 빚내서 투자했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고 계좌가 청산됐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들이 멍청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한 방에 역전해야 해. 빠르게 성공해야 해. 근데 그 생각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파트 2. 수학이 당신을 배신하는 방식. 여기서 잠깐 냉정하게 수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1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50% 손실이 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을 회복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70% 잃으면요? 3천만 원이 남습니다. 원금 회복하려면 233%의 수익이 필요해요. 90% 잃으면 1,000만 원 남습니다. 900%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손실은 선형으로 쌓이지만 회복은 기하급수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학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날 때는 본인이 잘해서라고 생각하고 손실이 나면 곧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워런 버핏이 수십 년 동안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투자의 첫 번째 규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투자의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이게 단순한 명언처럼 들리죠? 아닙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파트 3. 대한민국 현실. 더 가혹한 이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특히 더 위험한 환경입니다. 첫째, 부동산 구조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4년 기준 12억 원을 넘습니다. 이걸 사려면 자본금이 없는 이상 대출 없이는 불가능해요. 주택담보대출에 DSR 규제에 변동금리 리스크까지. 구조 자체가 레버리지를 강요합니다. 둘째, 세대 압박입니다.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4세, 여성 32세를 넘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결혼하면서 집을 마련해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부모님도 챙겨야 하는 구조예요. 시간 압박이 극단적 선택을 부추깁니다. 셋째, 정보의 홍수입니다. 유튜브, 오픈 카톡방, 리딩방. 하루에도 수십 개의 종목 추천이 쏟아져요. 그중 진짜 정보와 소음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누군가의 물량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집니다. 무례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파트 4. 안전마진이라는 개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여기서 안전마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이 만들었습니다. 버핏의 스승이기도 하죠. 원래는 주식을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싸게 살 때 생기는 가격 여유를 말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더 넓게 해석합니다. 안전마진 이퀄 망해도 버틸 수 있는 구조. 실생활에서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 대출은 감당 가능한 수준만 씁니다. 월 소득의 30에서 35%를 넘지 않는 원리금 상환. 이게 원칙입니다. 이자가 아깝다고요? 그 이자가 당신을 게임에 계속 남아있게 해주는 비용입니다. 둘,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합니다. 투자 수익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투자가 다 빠졌을 때 내 생활이 유지되느냐? 월급이 있든, 사업 수익이 있든, 임대 수익이 있든, 현금 흐름이 끊기면 강제 매도를 당합니다. 강제 매도는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일어나요. 셋, 분산합니다. 몰빵은 드라마틱한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드라마틱한 손실도 줍니다. 10개 종목 중 하나가 박살나도 포트폴리오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파트 5. 오래 버틴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개인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자산이 10억 이상인 분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화려한 한방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냥 안 잃었어요. 남들이 팔 때 안 팔았어요. 레버리지를 안 썼어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2022년 금리 인상 충격. 이 모든 폭락장에서 강제 매도를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복장에서 자동으로 자산이 늘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2020년 저점 대비 2배 이상 회복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만 그 과실을 가져갔습니다. 투자는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최고의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지 않으면 됩니다. 시장에 계속 있으면 복리가 일을 합니다.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S&P 500 ETF에 투자한 사람이 단타로 난리를 친 사람보다 10년 뒤에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 기준 10년 이상 장기 투자자의 수익률은 단기 투자자 대비 평균 3배 이상 높습니다. 부자들은 공격보다 방어를 먼저 설계합니다. 수비가 완성된 다음에 공격합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절대 게임에서 퇴장하지 마세요. 빚내서 몰빵하는 순간 당신의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둘째, 안전마진을 먼저 설계하세요. 망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나서 투자하세요. 셋째, 오래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화려한 수익 없어도 됩니다. 10년만 버티면 복리가 알아서 해줍니다.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절대 죽지 않는 것. 게임에서 퇴장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산이 커지면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커지는 곳,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 자본 수업이었습니다.